안녕하세요. 네, 학부정국어학원 성동적 원장 김태현입니다. 저희 이제 개원 설명회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제목은 국어는 왜 압구정 국어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인 저희 학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또 뭐 저에 대한 설명,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수업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뭐 경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종류 중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뭐 식당을 간다든지 뭐 미용실을 간다든지 하면은 이런 종류의 업종들이 전부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되게 비슷한 걸 팔아요. 근데 차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보시면은 미용실 가실 때 동네에 되게 많은 미용실이 있죠. 저희 이 건물에 와서도 보니까 건물 1층에 미용실 2개가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통로 나가니까 바로 건너편에도 하나 있고 여러 개의 미용실이 있지만 가시는 곳만 가죠. 다 똑같은 미용실이 아니죠. 네. 이렇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유사하지만 차별점이 있는 상품을 팝니다. 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학원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머니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 학원이 다른 학원들이랑 좀 어떻게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처음에 먼저 저희 압구정 국어학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압구정 국어학원은 2004년 12월에 압구정 본원이제 지금 압구정점 여기서 이제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좀 있는데 2004년 12월에 개원을 했고요. 현재까지 19년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압구정 지역 최고의 국어학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19년 사이에 뭐 여러 경쟁 학원들이 있었겠죠. 이 학원도 들어오고 저 학원도 들어왔지만 결국에 19년 동안 계속 살아남으면서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원이고요. 지금 압구정 본원 외에도 현재 서초분원, 송파분원,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의 불당동이라고 이제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불당분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 성동분원까지 지역 특색에 맞게 학원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상현 대표님이 처음 이제 학원을 세우셨고요. 지금도 이제 저희 이제 한상현 대표님뿐만 아니라 30여 명의 중고등 전문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타 학원들이랑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강사들이 여러 명 있는 학원들은 많아요. 근데 그 강사들이 단과 형태로 개별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해서 다 같이 교재 연구하고 다 같이 준비하는 학원들은 잘 없습니다. 저희 학원은 선생님들이 개별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학원 단위로 운영이 되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제 뭐 지금도 거의 끝났다고는 하지만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한참 심하던 시절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 어머님들께서도 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학생들 막 영상으로 이제 학원을 뭐 교육청에서 못 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수업 진행되고 했었는데 그때 참 학생 관리들이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오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애들 중학생인데 학교도 제대로 안 가지 막 집에서는 그냥 영상 수업 보라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지. 그래서 좀 고민들 많으셨을 건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비대면 수업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잘 관리해 주시다 보니 오히려 학생 수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동 지역 이제 학교 학생들이 학원에 이제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 이거 대표적으로 무학여고라든지 대광고라든지 학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제 꾸준히 학생들이 증가를 하면서 다리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픽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학생들이 학원과의 학교랑 이제 학원 간의 거리도 있고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꾸준한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저희 이제 성동점에 이제 학원을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 다음 페이지는 접니다. 학생들이 사진이 안 튀라고 제발 좀 사진 좀 바꾸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접니다. 자 저는 2010년 2월에 압구정 국어학원 중등부 강사로 처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구정 국어에서 중등부 팀장할 때 이제 중등부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머님들 뵈면은 참 저보다 한참 연배가 많으시다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비슷해지셨네요. 저만 나이를 먹고 있는 건지. 자, 그렇게 중등부로 강의 인생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원장님들 지도해 주시고 선배 강사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하면서 이제 고등부 강사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랬다가 잠시 집을 나갑니다. 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비상외교학원,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학원 이렇게 재수종합반에서 이제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7년 정도 거기서 강의를 하고 이제 재수종합반 학원 안에는 이제 담임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랑 똑같이 그래서 강의도 하고 담임으로서 학생 관리도 하고 원서도 써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7년간 지내다가 대표님이 이제 성동분원 생각하시면서 다시 저한테 이제 좀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어디로 성동분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이제 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성동분원을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분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잖아요 이제. 각각의 분원들이 이제 큰 틀 안에서는 압구정 국어라는 큰 커리큘럼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지만 지역마다 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들에 맞춰서 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원장으로서 이제 이 학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좋은 국어학원을 만들기 위한 고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잘 보게 해줘야 되죠. 수능도 잘 보게 해주면 좋죠. 자, 세 번째 이제 학습관리라는 부분인데 이 학습관리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국어만 잘하는 바보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을. 왜? 국어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국어만 잘하는 바보가 아닌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의 관리.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학을 합격할 수 있게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학원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성동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동 지역의 특징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머님들이 조금 놀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22년 서울고등학교 대학 진학 현황인데요.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자, 올해는 아직은 정시 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작년 입시 기준으로 자, 구별로 이제 쭉 나와 있죠. 대학을 이제 진학 몇 퍼센트 했는지 제일 높은 데가 금천구가 76.7%예요. 자, 성동구는 어디에 있느냐? 쭉 내려와서 여기 부분에 중하위권이죠. 63.2%가 그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졸업생 중에. 자, 근데 대학을 많이 진학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강남 3구라고 부르죠. 이제 가장 학구열이 높은 강남 3구 중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다 어디에 있어요? 하위권에 있죠. 서초구가 꼴등이네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양천구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양천구가 이제 목동이 포함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흔히 학구열 세다는 동네들은 다 대학 진학률이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그렇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재수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낮아요. 그러면 긍정적 사인이죠. 성동도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으니까 긍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대학이라는 게 4년제 종합대학이 있는 반면에 전문대학이 있죠, 이제. 이걸 이제 전문대랑 그 다음에 일반대, 그 다음에 국외대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봤더니 서울 전체가 이제 일반대 진학률이 49.3, 전문대가 16.1% 정도 돼요, 이제 평균적으로. 자, 그럼 성동구 어딨냐 막 찾고 찾는데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아래 있죠. 일반대 진학률이 전체 구 중에서 꼴등입니다. 그리고 그 63% 중에서 몇 퍼센트가? 20%가 전문대 진학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은 낮은 편이면서 전문대 진학률은 높은 편입니다. 자, 비교해보시면, 서초랑 비교를 해보시면 보이시죠? 같이 대학 진학률이 낮았었는데, 서초는 일반대 진학률이 44%, 전문대 진학률이 7.6%.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강남 3구 쪽은 일반대 진학률이 높고, 전문대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반대 진학률이 가장 낮아요, 이제. 자, 그럼 왜 학생들이 이럴까? 자, 다음 페이지는 사실 이걸 제가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작은 자료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시지 말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그 교육청 사이트가 해킹 당했어요. 이게 뉴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건데, 그러면서 전국 학생들 학력평가 그 점수가 유출이 돼요.
제가 유출시킨 건 아니고요. 네. 어떤 분이 페이지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또 발빠르게 잡아가지고 지금은 막 다 삭제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서울 지역 고등학교들이 쭉 순위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점수를 가지고만 평균을 내서 이제 등수를 매겼는데, 여기에 더 많은 고등학교가 이제 일단 페이지상 45등까지만 보여드렸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어떤 구든지 사실은 모든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상위권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서 뭐를 해주는, 리드를 해주는 고등학교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제일 빡세다는 고등학교들이 대학을 좀 잘 보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전반적인 이제 이 동네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자, 성동구에서는 그런 고등학교가 어딜까요? 네, 한대부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역적으로 옆에 두긴 하지만 어머님들 이제 대광고 어머님들도 좀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한대부고, 대광고가 사실은 여기서는 탑2인 학교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의 순위가 지금 보면은 대광고가 30등, 네, 한대부고가 31등이에요. 전국 30등이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서울시 기준 30등이라고 한다면은 높은 편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머님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추후에 이제 나중에 입시 관련 설명회도 한번 진행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전국 어느 고등학교에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이 다 있습니다. 즉 우리 고등학교에도 1등급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금호고, 도선고, 성동고 이 지역 고등학교들 다 똑같이 1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좋은 고등학교라고, 여기 1등이 이제 하나고거든요. 이제 하나고도 결국에는 내신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똑같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내신으로만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은 비중으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학생들의 격차가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어디다? 이 수능 점수라는 게, 그리고 지역의 분위기. 내신을 챙기지만 수능을 챙기는 분위기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지역은 수능을 챙기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심지어 이제 좀 동네를 리드한다고 하는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상위권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좀 이제 수능에 대한 이런 비중이 좀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학원에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만 잘하는 바보가 아니라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네, 바로 이 수능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이제 또 케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내신, 수능, 그 다음에 학습관리,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일단은 압구정 내신은요, 진짜 부모님들께서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분원들을, 예를 들어 압구정 분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 분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지금 성동 분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성수대교 건너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거리상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압구정에서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원들을 계속 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학교별 전담 강사를 통해서 각 학교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무학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여기 중등부 강사를 시작할 때도 꾸준히 학생들이 계속 있었어요. 대광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압구정 본원에는 메인인 학교들, 뭐 압구정고라든지 현대고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충 가르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시간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권이 배정되진 않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 선생님이 이제 여러 학교들을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은 물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문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학교들이 동시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 학생들에 대한 케어가 조금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동 분원에서는 철저하게 성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약속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교를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자, 바로 옆에 있는 뭐 무학여고, 한대부고, 대광고, 그 다음에 도선, 금호, 성동, 오산. 네, 딱 여기까지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압구정에서 이제 본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성동 분원에서 성동 분원 선생님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동 분원에만 집중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여기 저기 가지 않고요. 이 성동 분원에서만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
좀 더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 저희 서은영 부원장님 계신데, 저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압구정 본원에서 이 지역을 전문적으로 하셔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실 거예요. 학교랑 같이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믿고 맡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부분에 있어서, 네, 이거는 타 학원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네. 한 학원이 19년간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하면서 쌓인 수업 노하우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축적된 자료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개별 강사들이 아닙니다. 전부 학원 소속 선생님들이고 같이 만들고 같이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쌓여있는 노하우로 이제 교과서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교과서가 아닌 부분일 때 외부 지문이나 부교재가 이제 들어가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대부고 같은 학교들이 이제 이런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수업 교재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교과서예요. 네, 교과서고 여기 파란 글씨로 작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교과서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사용 교과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용 교과서를 베이스로 수업을 하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뭐 필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필기의 베이스는 다 이 교사용 교과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1학년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랑 필기가 똑같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선생님이 너네 학교에다가 녹음기 달아놔가지고 원래 도청에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또 1학년 애들은 또 그걸 믿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자,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해주되, 자, 시험이 완전 교과서랑 똑같이만 나오지는 않죠. 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 색깔로 쭉 그려진 것들이에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어떻게 손필기 노트를 만드는데, 손필기라고 하니까 글씨를 쓰느냐, 네, 글씨로 쓰면은 선생님들마다 어때요? 글씨 잘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못 쓰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너무 편차가 크니,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컴퓨터를 이용하죠,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손으로 쓴 글씨 같은 자료를 만듭니다. 이것도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쓴 거다 보면 또 1학년 애들은 믿어요,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필기에 필기를 더한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작품이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학교들별로 이제 뭐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문학 파트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만 지문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험 범위에 외부 지문을 넣는 학교들도 있고요. 시험 범위에는 외부 지문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문제의 선택지에는 뭐가 외부 지문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법이 있으면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 들어간 작품 고르기, 또는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작품 고르기, 이런 식으로, 또는 보기 안에다가 새로운 작품들을 넣어서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저희 교재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송미인국이라는 작품인데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이 시어들이 다 전부 다 간신을 의미하는 시어예요. 자, 여기에 밑줄 그은 다음에 얘랑 비슷한 작품 고르세요 하면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기가 더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국어를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대표작이라는 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을 출제할 때 물론 간혹가다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진짜 틀려라라고 내는 선생님들. 그래서 어디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작품들을 막 선택지에 내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쓴 시 막 선택지에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아닌 이상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하시고, 그런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다 미리 학생들한테 체크를 해줘요. 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교재들은 학교 학생들이 어떤 범위가 됐든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다 준비돼서 나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저희 실장님한테 이거 문자 한 번만 보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시험이 끝나잖아요. 네,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 통해서 시험지를 수거하자마자 시험에 대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 실제 경향은 어땠고, 저희 교재에서 어떤 부분들이 나왔고, 대략적으로 시험 난도가 이래서 이번엔 등급은 좀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어머님들이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이렇게 점심때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이제 계실 때,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좀 다른 어머님들한테 말씀도 드릴 수 있고 학생들도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본 중간고사가 이런 시험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걸 모든 학교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압구정 본원에서 원래 성동 분원하기 전에도 이 지역 학교들을 다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무항여고 작년에 했던 무항여고, 한대무고, 대광고, 도선고, 성동고, 금호고, 오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들은 다 작년에 이제 시험 분석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문자로 어머님들에게 발송을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작성하는 대로.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좀 이따 문자를 보시면은 핸드폰에 그 예시 문자를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어머님들 전화번호 작성하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원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선생님들이 계속 분석을 합니다. 한 해 끝났다고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신 같은 경우는요. 학교 전체 출제 경향이라는 건 보통은 어떤 부분이냐면 문제수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문제의 이제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유사하지만 시험 문제의 출제 스타일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달라지시다 보면 문제 경향이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매년 계속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 좀 더 꼼꼼한 지도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분원 원장님들 사진만 일단은 홈페이지를 제가 잠깐 떠왔는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여러 명의 전문 강사진들이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 분원별로 다양한 학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신 대비를 할 때 뭐를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 무항여고 내신 대비를 한다. 무항여고 어떤 단원이 시험 범위다. 그러면은 무항여고 기출문제는 당연히 학생들한테 풀려보겠죠. 근데 그 단원과 관련된 다른 학교 문제들도 좀 모아서 단원이 맞으면 학생들한테 풀게 줍니다. 왜냐? 그 내신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찌질함이 있습니다. 수능 문제와는 좀 다른, 어쩔 수가 없죠. 수능 문제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내는 시험이지만 내신 시험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또는 어떤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말이 전부 달라요. 평가원이 일관된 어조로 이제 좀 선택지를 만드는 반면에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특유의 그런 말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말로 쓰일 수도 있고 이런 말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공부하라고 같이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여러 분원들이 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수능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제 믿고 맡기는 수능 전문가. 그러면 제가 여기 또 등장했네요. 이제 자, 수능이 대학 가는데 왜 필요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정시를 생각을 하세요. 자, 정시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시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뽑는 학교가 40%입니다. 네,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40%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도 40% 기준으로 뽑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시 인원이 60%예요. 그리고 이제 최소 60%인 거지 실제로는 60%보다 더 많은 인원들을 수시로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수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수시 전형 안에도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을 필요로 하는 전형들이 있죠. 이제 수시에서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가 이제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제 수시 전형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크게 그냥 이 세 가지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이 세 가지만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 전형이 다 있습니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 중에는 고대를 제외하고는 다 서울대랑 고대를 제외하고는 다 논술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저가 다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 있다고 했을 때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들은 다 최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적기는 한데 네, 의치, 한수, 약 이과 이제 보내시려는 어머님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기본적으로 이 5개 대학들은 다 최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능 최저가 이제 그러니까 재수학원에는 사실 제가 이제 재정관에서 오래 경력을 쌓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재수생도 수시를 씁니다. 재수생이라고 수시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수생들 중에는 사실은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잘 없어요. 보통은 좀 좋다는 학생들이 한 3점대 초중반 정도. 그 다음에 막 안 좋은 학생들은 5등급, 6등급 내신 이런 학생들도 이제 많이 있고 저는 이제 막 8등급 이런 애들은 처음 봤어요.
왜냐면 이제 학원에 다니면, 고등학교 학원에 다니면 내신이 8등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근데 재수학원에는 그런 애들이 와요. 근데 재수학원에서도 1점대 내신을 가지고 재수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어디, 외고나 자사고 같은 데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일반고에서 1점대 내신을 딴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 눈은 높아. 이 1점대 내신 힘들게 따가지고 했는데 내가 막 국민대 안 좋은 학교는 아니죠. 하지만 3년 동안 고생해서 1점대 내신 땄는데 국민대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야겠는데 수능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3학년 때 가서 최저 맞춰야지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 한 과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 2과목에서 3과목을 가지고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수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정시뿐만이 아니라 수시에서도. 자, 그러면은 수능은 어떻게 준비했냐? 자,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내신 중요해요. 저희도 그래서 내신을 점점점 내신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고등부 강의 시작할 때는 내신을 보통 4주 정도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6주 정도는 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1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내신 있죠. 3월 달에는 아직 애들이 잘 모를 때잖아요. 이 내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좀 길게 합니다. 7주에서 8주까지도 내신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들은. 근데 여기서 보통 6주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1년에 4번 시험 보잖아요. 네, 24주입니다. 네, 24주. 자, 그럼 몇 주가 남아? 28주가 남죠. 네, 28주인데 제가 애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인간적으로 시험 끝난 주 한 주는 쉬자. 그럼 4번 빼면 4주 빼요. 그럼 몇 주 남아요? 24주가 다시 남아요. 그러면은 1년 중에 내신 진짜 열심히 준비해도 24주입니다. 많이 잡으면 32주예요. 자,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된다?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목들에 따라서 내가 내신 공부를 하는 게 수능으로 직접적으로 좀 연결성이 높은 과목이 있고요. 반대로 좀 내신이랑 수능이 좀 이렇게 갭이 큰 과목이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이 좀 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문학 파트가 아닌 독서 파트라는 부분이 수능에서 좀 중요한데 이 독서 영역이 사실은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잘 대비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독서가 엄청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학 공부 같은 경우는 평소 내신 대비할 때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이런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간에 이렇게 나머지 6개월 기간 동안 학생들한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꾸준히 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1년 내내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걸 학생들이 꾸준히 알고 1학년, 2학년 기간을 준비를 해야 3학년 때 가서 수능 준비라는 걸 진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네, 3학년까지 책임지고 강의해드립니다. 요즘 이제 국어학원들 중에서 특히 이제 동네에 조그만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 수학 학원들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학원들 중에는 1, 2학년 때 내신 대비는 해주지만 3학년 때 수능 강의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사실 수요가 많이 없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신만 가지고는 대학 진학이 안 되다 보니까 전문대 쪽으로 빠지는 학생들도 그래서 많은 거거든요, 이제. 네, 제가 직접 3학년까지 책임지고 여기서 다 수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대치동 안 가셔도 되고요, 강남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저도 다 거기서 수업했던 사람이고, 네, 지금 뭐 대치동에서 온 선생님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치동에 학원이 917개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조사 결과로 나오면은. 그럼 그 중에서 국어학원이 한 5분의 1당 있다고 하더라도요, 국어학원이 한 200개가량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냥 발 하나 걸친 다음에 대치동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아예 그 지역에서 수능 강의는 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왜? 대치동에서 수능은 누구만 하니까. 흔히 말하는 1타 강사들이라는 사람이 큰 강의 걸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수능 준비가 안 되는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재종반 강의 제가 7년 했다고 했죠. 네, 정말 수능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재종반에서 수업을 하면은 이제 재수종합반을 다니기 전까지 착각을 하는 게 여기에는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상위권 애들만 가르치지 중위권 애들이나 수능 기초 없는 애들은 잘 못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재수를 왜 할까요? 대학을 못 갔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상위권에 놓이기 위해서 최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은 중위권 이하인 학생들도 재수학원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정말로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국어 아니라 이제 단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어휘도 안 돼서 오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상위권 학생들까지 다 수업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맡아서 3학년까지 수능 강의 끌고 갈 거예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학습관리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자, 재종반 제가 담임도 이제 1년차 빼고 6년 정도 했는데요. 그럼 6년 동안 뭐 하느냐? 시험 끝날 때마다 학생들 상담하죠. 6평, 9평 끝나고도 상담 진행하고, 수시철 되면 수시 원서 써주고, 이제 정시철 되면은 정시 원서 써주고, 이런 원서 쓰는 작업까지 저희는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참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대학을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는 지금 네 성적에서 최선으로 간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 같은 거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좀 요즘 학생들이 소위 그냥 저희끼리 농담을 하는 말로 좀 많이 아파요. 이게 아픈 게 몸이 진짜 아픈 것도 있죠. 공부하느라 맨날 책상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잠 제대로 못 자고 하면서 이제 육체적인 아픈 것도 있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랑 이제 상담 진행하면서 같이 좀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끌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같이 좀 도와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학 보내는 방법에서, 자, 이제 수능이라는 게 더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위주 전형 정부 방침이에요. 이제 확대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정권 바뀌면서 이랬다 저랬다 사실은 좀 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정시 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40%가 기준치예요. 이제 40%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중인데, 여기서 이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어머님들도 좀 익숙해지셔야 돼. 이런 말들 이게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인서울입니다. 진짜 인서울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메가스터디 손지훈 지금은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이 입시 설명회에서 어머님들한테 막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서열이 만들어졌대요. 이제 근데 이렇게 11개 대학이 이제 위에 있다면은 그 뒤에 이제 그에 준하는 학교들, 보통 이 라인들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문과 같은 경우는 좀 서열화가 거의 확실해요. 과들이 좀 그렇게 뭐 어떤 학교가 특정 과가 더 세다 이런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서열화가 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경영학과나 이런 학과들이 이제 최상위 학과로 보통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이과 같은 경우는 과에 따라서 좀 어때요? 학교 레벨이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위쪽 라인의 학교에 있는 학교들에서 요즘에는 좀 이과 쪽에서 순수과학 쪽이나 아니면 이제 건축, 토목 쪽이 좀 이제 입시에서 좀 낮은 쪽이 되는 거고, 이제 화공이나 컴공 같은 이제 공학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상위권에 속하는 학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건대, 동대, 그 다음에 이제 홍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또 가고 싶은 학교들. 여기까지 가면 진짜 좋은 거예요, 어머님들. 나중에 자기 그 아드님, 따님들이 이 안에서 고민할 수 있게 해주면은 정말로 진짜 우리 아들 효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밑에 그럼 안 좋은 학교냐? 아니죠. 국숭세단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자, 지금 고1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이 학교들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저 거기 안 가요 이래요. 3년 뒤 되면 어떻게 돼요? 제발 거기만 붙여주세요가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학교들이 있죠. 이제 광명상가 해서 이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대, 그 다음에 뭐 인하대,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까지 정도 할 수 있으면 서울 경기권 안에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못 가. 제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입시 설명할 때 오시면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텐데, 보통 한 3점대 중반 정도 내신 맞잖아요. 한 3.5. 그러면은 숫자로 들으면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통 고등학교들이 정원 200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신 3.5등급 정도 나오려면은 23%에서 40% 안쪽 들어가야 되니까 한 50에서 60등 정도는 해야 돼요. 전교에서. 내신 전체 산출했을 때. 우리 애가 한 5, 60등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어디 갈 수 있냐면 교과로 서울 제일 끝에 이제 밑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삼육대, 그 다음에 한성대, 서경대,
그리고 가까운 국립대로 강원대. 그래도 다행입니다. 원주 캠퍼스예요. 통학할 수 있는. 이 정도가 3점대 중반 내신으로 최저 맞추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이쪽은 좀 최저는 좀 쉬운 편이라서, 그러니까 내신이 4가 넘어가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서울권에는 없어요. 물론 서울권에 있을 수 있어요. 서울권에. 왜냐면 서울 안에만 대학이 27개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저도 못 외워요. 먼저 쓸 때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외우지 못하고, 경기도까지 하면 훨씬 많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든 가겠다면은 가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걸 목표로 지금 애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꾸준히 수능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시 비중 확대라는 거에서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무기를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당연히 대학 갈 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 어머님들이 입시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타이틀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요. 자, 올해부터 이제 수시 제도에 좀 변화가 생긴 게, 큰 틀이 이제 뭐 없어진 거, 자기소개서 이제 없어지는 거, 이게 학생들이 좀 편해진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밑에 뭐가 달려있냐면, 수시 전형에서 수시 최저 등급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최저 등급을 완화해준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수시 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보면은 인문계랑 자연계가 최저 등급이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는 두 과목 합 5등급인데 인문계는 두 과목 합 4등급으로 이제 인문계 쪽이 최저가 조금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어디 빼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는 이제 별개니까 걔네 빼놓고 이과 쪽이 최저가 한 등급 정도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가 따기 힘들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은 누가 등급을 따는 게 더 힘들어요? 문과가 수능 등급 따기가 훨씬 어려워진 게, 단적으로 뭐가? 수학이 통합이 돼버리면서 일단 문과 쪽에서 확통 선택하는 순간 등급은 그냥 3등급 맞으면 예전에 문과 1등급인 거예요. 3등급 인원으로만 따져보면은 수학 3등급 정도 상위권에 있으면 문과 기준으로만 작년에 1등급 정도의 성적을 맞는 건데, 그게 뭘로? 예전에는 최저를 1로 계산했던 걸 이제 3으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문과 쪽이 훨씬 더 최저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문과를 한 등급 다시 이제 자연계랑 맞춰주는 수준에서 완화가 된 거지, 이거를 막 엄청 내려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국어의 측면에 있어서 대입에도 분명히 유리한 국어가 있겠죠. 이거 1학년 어머님들은 진짜 좀 잘 아셔야 되고요. 2학년 어머님들도 학생들 나중에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 선택할 때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은 게, 3학년의 경우는 조금 늦은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국어 선택 과목이 화작이랑 언매라는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국어랑 수학이 지금 바뀐 입시에서 어떻게, 수학은 확통, 기하, 미적 세 과목을 세 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 및 작문이라는 영역이랑 언어와 매체라는 영역을 나눴는데, 정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최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원 생활하면서 가장 최악의 입시 제도가 지금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현 예비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1 올라가신 어머니들, 고1까지는 확정입니다. 수능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국어를 골라서 배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으나, 자, 선택 과목에 따라서 뭐가 발생을 한다? 유불리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과목 공부한 애들한테 가산점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자, 그러면은 국어에서는 누가 어려운 과목이냐? 언어와 매체, 문법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려운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첫 해가 이제 22학년도 수능에서 시행이 됐어요. 자, 그때 표점 차이를 보세요. 이때가 진짜 불수능이었거든요. 근데 언어와 매체 만점을 맞으면 표준 점수가 149점입니다. 자, 언어와 매체 98점이랑 화법 및 작문 100점이 표준 점수가 똑같아지죠. 이게 이제 사실은 환산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지금은 똑같이 언어와 매체를 풀어서 똑같이 98점을 맞아도 표준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환산법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 1점에서 2점 정도씩 동점일 때 차이가 납니다, 이제. 첫 해는. 그래, 이 정도야 였어요. 자, 근데 22학년도 수능에서 어쨌든 언어와 매체가 유리하다는 걸 학생들이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지겠어요? 언어와 매체. 누구에서는? 상위권에서는. 어려운 공부니까 중하위권 애들은 안 해요. 하지만 상위권 애들은 이 표준 점수 1.2점으로 대학 당락이 결정이 되고, 이거에 따라 등급에서 최저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상위권에서 언어와 매체 쪽 선택, 특히 재수학원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선생님들 얘기합니다. 엄매하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23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엄매 100점은 149인데 화작은 100점을 맞아야 145밖에 안 돼요. 표준 점수가 4점 차이로 벌어져요. 점점 격차가. 왜? 상위권들이 많이 쏠릴수록 이게 환산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원점수의 평균이 높은 쪽이 가산점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공통과목의 평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엄매로 쏠리면 쏠릴수록 어느 쪽의 평균은 올라가요? 엄매 쪽의 평균은 더 올라가고 화작 쪽의 평균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의 5점 차이 정도 나죠?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한 5점 정도 격차가 나요. 원점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되게 안타까운 학생이 이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얘는 화작을 했어요. 왜냐? 고등학교 때 과탐 공부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재수할 때 이제 과탐에다 시간을 많이 써야 돼서 선생님 저 문법까지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화작으로 진짜 너는 딱 2개만 틀리는 거 목적으로 공부하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수능 때 딱 2개 틀렸어요. 94점 맞았거든요, 화작으로. 선생님 저 2개 틀렸어요. 너무 열심히 잘했다. 야, 그래 이렇게 하고 1등급 나오긴 했는데 성적도 떡 받았는데 2등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개 틀리고도 2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화작이라는 부분을 선택할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3학년 때 올라가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늦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야 될 공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어 해야지, 수학 해야지, 영어 해야지, 탐구도 2과목 해야지. 해야 될 공부들이 많고요. 고3들 같은 경우는 또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제. 6평 한번 망하고 이제 멘탈 나가서 한 2주 정도 흔들리지. 9평 한번 망하고 또 이제 한 2주 정도 또 방 안에서 안 나와야지.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써야 되는데 또 수시 원서 쓰면 왜 이렇게 또 마음은 들썩들썩 하는지. 네,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옆에 있는 친구는 면접을 잘 보고 왔는지 걱정도 되고 해서 공부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해놔야 돼요? 미리 1, 2학년 때부터 기반을 좀 다져야 돼요. 그래서 1학년은 일단은 공통과목으로 국어가 들어가는데 이 국어 과목 공부할 때 문법 공부를 진짜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서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언어와 매체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내신에서도. 이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못 고르겠어? 네, 아니에요. 물론 전략적으로 화작을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학교가 다 애들이 화작을 해. 언어와 매체를 하면 인원이 너무 적어서 내신 등급 못 딸 것 같아. 그럼 전략적으로 화작을 할 수는 있어요. 내신 등급을 따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이 내신과는 별개로 뭐 공부가 돼 있어야? 문법 공부가 꾸준히 돼 있어야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몇 점? 5점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물론 전제는 뭐다? 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그러니까 같은 점수를 맞으려면 언어와 매체 공부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머니들께서 알아셔서 분명히 대입에 유리한 국어가 있고 이 격차는 제가 장담하는데 점점 더 벌어집니다. 보세요. 올해 수능에서 지금 몇 점 정도 나왔어요? 5점 정도 나와서 화작 선택한 학생들이 80점대 초반 점수 맞고도 4등급 나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하면 80점대 초반이면 2등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나름 애들이 막 선생님 저 역대 점수 찍었어요. 와 기뻐했는데 등급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실 때 내년에는 더 쏠릴 거고 내년에는 더 쏠릴 거예요, 상위권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걸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여기다 자세히 넣어드리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도 그냥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1학년 때는 내신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6개월의 수능 공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도 내신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내신에서 학생들에게 점수가 이렇게 변별되는 부분, 등급이 갈리는 과목이 어디냐면은 고전시가 파트랑 문법 파트예요. 그래서 저희 예비고일 아마 이제 같이 진행했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문학 수업 시간에 고전 시간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업의 3분의 1을 문법 시간에 할애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예비고일 수업을 진행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이제. 자,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선택 과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학, 독서는 공통이고 화작과 언매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와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문학 시간에 문학 작품 많이 공부하고 학교들에 따라서는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신 공부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좀 병행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3학년 때는 자, 성적과 목표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3 제가 이제 압구정 본원에서 고3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럼 애들이 너무 몰라요. 너 지금 내신 어느 정도야? 물어보면 이 정도래요. 수능 등급 어느 정도야? 이 정도래요. 너 이 정도면은 수시로 대학 어디 정도 갈 수 있는지 알아? 그러면은 막연해요. 잘 모르니까. 그럼 제가 예를 해줘요. 약간 뼈를 때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점대 중반 내신 들고 온 애들한테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3학년 때 내신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죠.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요. 자신 있어? 라고. 왜? 1년 동안 내 앞에 벽이 된 애들이 지금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열심히 안 했더라면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또는 이제 학교 그러니까 구성원들에 따라서 넘길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3학년 때 한 학기 내가 열심히 내신해서 내신을 올리겠다라는 게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타협해야 돼요. 일단 내신은 여기 정도 유지하면서 뭐 준비해? 수능 준비해야 돼. 수능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해. 그리고 너는 수시를 쓰더라도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중에 어디 써야 돼? 있는 학교 써야 돼. 왜? 그래야 경쟁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내신 점수를 보는 반영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 써야 돼. 그러면서 학생들이 성적과 목표에 따라서 집중, 선택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막 4점대 내신 들고 있으면서 저는 연대 갈 건데요. 이러고 있으면은요, 답이 없어요. 물론 이제 논술로 갈 수 있죠. 근데 그 논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은 논술 같은 경우는 내신 5등급 정도만 되면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사실 논술이라는 전형 자체가 원래 특목고나 외고애를 뽑으려고 이제 만든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마이너스를 주지는 않아요.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근데 학교에 따라 좀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대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조금 마이너스를 많이 시켜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대를 가고 싶은데 나는 내신이 조금 애매해. 근데 나는 논술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이제 3학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 위까지, 그러니까 감점이 안 되는 요소까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끌어올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가 좀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관리 부분인데, 자, 들어오시면서 저기 왼쪽에서 보셨을려나? 네. 저희 학습 전용 공간인 수호제라는 공간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정식 스터디 카페는 아니지만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철저하게 좀 예약제? 네, 예약제라기보다는 와서 공부를 한다 하면 그냥 자기 맘대로 앉았다가 자기 맘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시간 딱 지켜서 그 시간 동안에는 뭐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바깥 출입 마음대로 못하도록 저희가 이 안에서 이제 공부 관리를 시킬 거예요.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학원이 아쉬운 게요. 저희가 원래는 대표님이랑 좀 더 학원을 크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동네에 뭐 자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 공간도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데 사실 와서 공부하라고 하면 처음에 잘 안 합니다. 학생들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학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들으면 잘 돼 있더라고요.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 집이 근처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랬으면 저는 해요. 학교 끝나고 그날 학원 없는 날이면 그냥 국어학원 와서 여기서 국어 공부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뭐 다른 거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리를 지키고 좀 앉아서 자기가 일정 시간에 좀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거 똑같은 게 그 재수학원 학생들이요. 하루 스케줄이 학교랑 똑같아요. 아침 8시 반까지 와서 아침에 담임선생님이 조회를 해요. 똑같이 조회하고 종례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몇 시까지 수업을 하냐면은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럼 학교랑 거의 똑같죠? 중간에 점심 먹는 이게 정규 시간이에요. 이제 정규 수업.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학생들 뭐 이렇게 학원 다니는 것처럼 특강이 열려가지고 학원을 가니까 추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뭐 특강을 듣는다든지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자기 개인 자습 공간에서 자습을 해요. 그럼 재수생들이 보통은 자습을 일주일에 몇 시간 하냐면은 많이 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50시간 정도 해요. 자기 공부를. 그리고 평균 40시간 정도는 해요. 그럼 일주일 기준으로 학생들이 한 달 기준으로 200시간 정도 넘게 하면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이고요. 최소 160시간에서 170시간 정도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고3 애들이 그 얘기, 그 사람들은 학교를 안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걔네도 똑같이 뭐가 있다고? 낮 시간에는 학교랑 똑같이 수업이 있어요. 단지 이동 시간이 조금 안 걸릴 뿐이에요. 이제 공부할 때 밑에 내려가서 그냥 자습실 가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이제. 그림 대신에 걔네들은 언제도 학원에 나와.
주말도 이제 다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공부 시간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등학생이 얘네들만큼 똑같이 학습 시간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애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일정하게 공부 시간을 잡아야 되니까 하루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지만 일정하게 공부 시간이 잡혀 있어야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 나한테 좀 더 필요한 과목들을 더 배치를 한다든지 성적이 조금 덜 나오는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량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없어. 그냥 공부하러 간다 하면 가는 거예요. 이제 공부 끝났다 하면 오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이제. 그래서 여기를 운영을 하게 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좀 남는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좋다 이거예요. 여기 와서 좀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기들 좀 이렇게 이제 학습 계획이라는 걸 좀 세울 수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저랑 좀 상담을 할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 과목만 상담을 해줄 게 아니에요. 영어, 수학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해줄 거고 지금 학생들 성적표도 제가 이제 좀 거둘 거거든요. 내신 성적표 같은 경우도 전체를 좀 보려고 해요. 제가 뭐 이걸 갖고 어디다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국어가 전체 안에서 네가 성적이 어느 정도 비중이고 여기서 어떤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저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보편적 얘기를 하기보다는 학생에게 맞는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고 공부 관리도 해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건 제가 국어 말고 딴 거는 잘 못 풉니다. 네. 재수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감독하잖아요. 그럼 이제 1교시에 제가 국어 문제를 풀어요. 그럼 애들이 항의를 해요. 풀지 말래요. 왜? 그러면은 선생님 시험지 넘기는 것 때문에 압박감을 느낀대요. 막. 그래서 야, 당연하지. 난 전문가잖아. 야, 프로랑 아마추어랑 똑같냐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갖고 이제 그래서 시험지를 1교시 안 풀어요. 근데 2교시 이제 수학 시간, 그 다음에 영어 시간, 그 다음에 탐구 시간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학생들이랑. 자, 수학 시간에 담임반 딱 감독 들어가가지고 애들이랑 얘기합니다. 야, 응구알 중에 나보다 수학 못 보내 있으면은 걔네는 진짜 머리 박으라고.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풀어요. 진짜. 진심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푸는데, 그래도 좀, 한 2, 3년 전에는 한 60 몇 점까지 맞았던 것 같은데, 이게 선택 과목 생기면서 못 풀겠더라고요, 이제. 근데, 수학은 몰라도, 네, 국어는 제가 뭘 갖고 와도 다 질문 받아줄 수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좀 학원에 이렇게 상주하시면서, 여기서 학습하면서 국어에 대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꾸준히 또 질문도 좀 받아줄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 바로 질문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재수학원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 재수학원에서는 질의응답이라는 시스템이 아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등원을 하면은 벽에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비는 시간들이 있어서 질문할 수 있는 자기 이름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당직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당직 선생님들한테 또 저녁 질문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거기서 상위권 가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의 질이 있잖아요. 그냥 해설지 보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하는 애들은 해도 질문을 많이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그런 걸 고민해보고 오는 학생들이나 또는 자기 스스로 의문점을 만들어서 오는 학생들은 확실히 성적이 올라요. 올해 이제 제 제자 중에서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마지막 해, 이제 작년에 입시 마지막 하고 오면서 올해 서울대 간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걔는 이제 삼수를 했어요. 재수하면서 외대 가고 근데 외대를 좀 못 간 거거든요. 수능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반수해가지고 서울대 인문학부 이번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태블릿을 진짜 잘 활용하는 애예요. 태블릿에다가 기출 문제들 다 넣어놓고 위에다가 자기 생각들 다 쓰고 그걸 갖고 와요. 그러면서 저랑 진짜 좀 토론을 해요. 그래서 걔한테는 얘기해요. 질의응답 시간이 보통 15분씩 이렇게 짜져 있는데 너는 이때 오지 말라고. 왜? 뒤에 있는 애들 기다려야 되니까 너 때문에. 그럼 따로 와요. 그러면 또 막 해가지고 이해하는 부분 있으면 거기다 생각 써요. 그 다음에 또 해요. 다시. 그러니까 저랑 정리한 걸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시 선생님한테 들은 거랑 종합을 해서 그 지문들에 대해서 다시 또 써요. 그러면서 근데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도 막히는 게 있으면 또 가지고 와요. 그런 식으로 진짜 공부를 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번에 국어 100점 맞고 서울대 가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때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만 만들 수 있으면은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요. 성적이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계속 관리해 줄 거고 주기적 입시 상담은 일단은 3학년 학생들이 당연히 제일 중심이겠지만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좀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지금
본원에서 고3 학생들한테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표를 이렇게 올려줘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제 스케줄표 딱 올려주면서 선생님이 이 시간 가능하니까 네,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 이름 써 하면은 거기서도 하는 애들만 해고 안 하는 애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 뭐 내신 끝나거나 이럴 때 좀 애들 여유 있을 때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멱살 잡고 데리고 오시면 돼요. 평일에 저녁에 좀 한가할 때 그러면 애 앉혀놓고 처음 한 번만 잘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좀 편하게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만 시키는 학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대학 보낼 수 있는 학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압구정 구호논술 학원이 이렇게 여러 구던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큰 틀 안에서 같이 운영이 되지만 성동구던을 준비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좋은 국어 학원을 만드는 고민은 결국에는 저를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당연히 국어 가르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만 할 수 있는 것들, 바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그동안 제 강사 인생에서 겪었던 부분들인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들 좀 많이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 어머님들께서 믿고 좀 맡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죠. 성동 지역 얘기할 때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못 간다. 근데 그 학교 알림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학생들 성적 추이를 좀 보시면은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여기서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한대부고나 대강고 말고 무학여고 말고 금호고라든지 성동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제 조금 공부를 안 한다 했던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이렇게 좀 학년대를 보면은 평균 점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성취도 영역, A 영역에 속하는 애들의 비중이 좀 늘어요. 이게 참 좋은 거면서도 나쁜 건 게요. 좋은 점은 그래도 면학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금호고 애들이랑 그 다음에 성동고 학생들 와가지고 학생들 간담회 진행했었는데 그때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한 1, 2년 전만 해도 금호고 같은 데서 이제 학생들한테 국어학원 다닌다고 하면 애들이 야, 무슨 국어를 학원에 다녀. 모의고사 풀고 있으면 이건 왜 풀어? 시험범위도 아닌데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국어학원 못 다니는 거야. 국어학원 다니는 거 숨겨야 돼. 이런 것까지 하는 거. 약간 좀, 그러니까 너무 극성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근데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면학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건 좋은 점이면서 반대로 1, 2등급 내신 경쟁이 조금은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긍정적인 치열함이라는 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재원생이 좀 많아질 것 같은 그래도 이제 국어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교들이죠. 보통 대광고, 한대부고, 무학여고 일단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설된 시간표에서 수강 인원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반을 더 개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학여고 같은 경우는 평일반도 지금 개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실장님이 그 학생들 시간표 수요 조사 같은 거 하는 시간표 이렇게 드렸을 건데 이제 물론 저희가 학원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시간표를 모두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반영해서 개설할 수 있는 반들이 있다면은 좀 개설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좀 어머님들이 수강 원하시면은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고3 자녀분은 없으시죠? 여기 설명에. 아쉽게도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가 이제 3월달에 2월달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3월에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고3 같은 경우는 압구정 본원에서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고3 강의가 올해는 필요하시면은 압구정 본원에서 일요일 오전 9시 반에 이제 한 타임 진행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는 기본적으로 3시간 반과 3시간, 저희가 이제 내신 기간에는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능 이제 모의고사 기간에는 3시간 반 진행을 합니다. 뭐 테스트 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표는 그냥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진행이 되되 여기서 이제 30분 정도 뭐 늦게 시작하거나 조금 일찍 끝나거나 내신 기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보강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없는 이상 직전 보강은 시험 전날 학생들이 이제 하고 나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전체 일정인데요. 네. 이번 주 주말, 성동적으로 애들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주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시작을 하니까, 3월 수업은 이제 내신 기간이 사실은 좀 많이 남긴 했어요. 보통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좀 학사 일정상 빠른 학교들이 7주 정도에서 8주 정도 남았고, 좀 긴 학교들,
5월로 시험 넘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 9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 내신이니까 조금 이제 일찍 시작을 할 건데 그렇다고 내신만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3월 중순, 3월 중순이 아니라 거의 말이죠. 이제 그 3월 모의평가가 좀 뒤로 밀렸어요. 학평이 이제. 그래서 이제 학평 같은 경우 아예 이제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 선행을 안 했던 학생들은 모의고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3월 모의고사 대비 물론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뭐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일단 얘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중학교 때 성적이겠죠, 이제. 근데 사실 중학교 때 성적은 어느 중학교 나왔느냐에 따라서 좀 어때요?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3월 학평 첫 번째 시험에서 시험 잘 볼 수 있으면 얘가 우리 학교에서 좀 뭐 받을 수 있는 케어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인상에도 얘가 좀 수능 공부도 좀 해갖고 온 애구나. 공부 잘하는 애구나.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어머님들. 생기부 작성할 때도 선생님이 세특 하나 얼마나 자세히 써주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종합전형 할 때는 엄청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제 3월 모의고사 대비도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병행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다 이제 문자가 갈 건데 학부모님 대상으로 입시 관련 간담회 할 건데 사실은 입시 전형이 예전보다 간소화돼서요. 많이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전형 아까 말씀드렸지 크게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3가지 정도에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정도 성적이면은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정도 성적에 걸쳐있는 애들은 앞으로 좀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좋은지 이런 부분 좀 큰 틀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간담회를 추후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정 잡아가지고 어머님들께 이제 문자 공지 드릴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학교 자녀 두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압구정 학원 전체에는 본원에는 중등관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등관도 있고 초등도 있어요, 이제. 초등부터 중등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여건상 공간이 고등부밖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7월 중순 여름방학 시작 시점부터 예비고1 수업은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비고1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진행을 할 거고요, 학생들한테 이제. 추후에 이제 8월 중순 정도에 지금 중등관을 개관, 중등관이랑 초등관을 개관 예정입니다. 장소를 지금 좀 근처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나오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추후 일정이 진행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